할머니는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한 짓들을. 9살 손녀 지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순자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죠. 손녀가 내민 낡은 공책. 거기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아이의 서툰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엄마는 할머니가 나가시자마자 할머니가 해주신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엄마가 나한테 말했다. 할머니 앞에서만 착하게 굴면 된다고.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완벽한 며느리라고 믿었던 유나의 진짜 얼굴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68살 박순자,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 저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새벽부터 부엌에 서서 며느리를 위한 아침 준비를 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죠. 도마 위에 올려진 싱싱한 시금치를 다듬으며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나가 시금치 된장국을 좋아하니까 오늘은 이걸로 해야지. 30년 전 제가 시집 왔을 때만 해도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찬물 한 잔 주시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집안일을 시키셨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며느리 교육이라며 호되게 혼을 내셨죠.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며느리를 이렇게 대하지 않겠어. 딸처럼, 진짜 딸처럼 아껴줄 거야. 그리고 3년 전 드디어 며느리 유나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처음 유나를 봤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단아한 외모에 공손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인 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정중했죠. 어머니,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잘 배우겠습니다. 유나가 두 손 모아 인사하던 모습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우리 민준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참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리니 고소한 향이 부엌 가득 퍼졌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솥 뚜껑을 열어 밥을 푸고 어제 만들어둔 반찬들을 예쁘게 상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유나가 잠옷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묶지 않은 모습도 단정해 보였죠. 유나는 제가 차린 상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 텐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편히 쉬셔야죠. 아니야. 며느리 밥 차려주는 게 무슨 일이라고. 어서 앉아서 먹어. 저는 유나를 상 앞에 앉히고 국그릇을 그녀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유나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감탄했죠.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저희 친정 엄마보다 요리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칭찬을 듣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거든요. 그래, 유나가 좋아하니까 자주 해줄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 정말 복 받았어요. 유나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아침을 먹고 유나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설거지를 하며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고 그 빛을 받으며 설거지하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죠.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다니. 오전 10시쯤 저는 동네 슈퍼로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슈퍼 앞 평상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계셨죠. 저를 보자 김미숙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야. 이리 와서 좀 앉아.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평상으로 다가갔습니다. 미숙이 오늘도 여기 계셨네? 그럼 매일 여기지.
그나저나 순자 너 요즘 얼굴에 광이 나던데 무슨 좋은 일 있어? 김미숙 아주머니의 물음에 저는 씩 웃었습니다. 좋은 일이야 매일 있지.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데. 그 말에 옆에 앉아 계시던 이영자 아주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며느리가 착하다고? 세상에 요즘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우리 유나는 달라. 정말 딸처럼 잘해줘. 어제도 제가 허리가 좀 아프다고 했더니 파스를 사다가 직접 붙여주더라고.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는 며느리 이야기가 빠질 수 없었거든요. 대부분은 며느리 불평이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순자 너 정말 복받았다. 우리 며느리는 맨날 얼굴도 안 보여주고 명절 때나 겨우 오거든. 이영자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미숙 아주머니도 거들었죠. 우리 며느리는 아예 같이 살지도 않아. 명절에 한 번 보면 그게 다야. 순자 너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 할머니 정말 복받았네. 저런 며느리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제 이야기가 정말 행복한 이야기로 끝났다면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겠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장바구니에서 물건들을 꺼내 정리했습니다. 유나가 좋아하는 과일도 샀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자도 몇 봉지 샀죠. 냉장고 문을 열어 과일을 넣으려는데 문득 낯선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정성껏 만들어둔 깻잎 장아찌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유나가 이거 맛있다고 했는데 왜 안 먹었지?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죠. 바쁘니까 못 먹었겠지. 오후 3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9살 지우와 7살 지훈이가 학교와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겁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현관으로 나가 손주들을 반겼죠. 어머, 우리 지훈이 왔네. 배고프지? 할머니가 간식 준비해뒀어. 와, 할머니 최고. 지훈이가 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순수한 아이의 포옹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죠. 지우도 책가방을 벗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요. 어머, 그래. 우리 지우 정말 똑똑하네. 저는 손주들을 식탁에 앉히고 제가 만든 호떡과 우유를 내왔습니다. 아이들은 맛있게 호떡을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놨죠. 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우유를 더 따라줬습니다. 지우야, 학교에서 재미있었어? 네. 그런데 지우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다시 호떡을 먹었죠. 할머니, 맛있어요. 저는 지우의 표정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변덕스러우니까. 저녁 6시, 유나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유나 왔구나. 힘들었지? 얼른 씻고 저녁 먹어. 저는 벌써 저녁상을 다 차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유나가 좋아하는 메뉴로만 가득 채운 상이었죠. 제육볶음, 미역국, 겉절이, 그리고 유나가 특히 좋아한다고 했던 계란찜까지. 유나는 상을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제가 할게요. 아니야. 유나는 회사에서 일하느라 힘들잖아. 이런 건 내가 해야지. 저는 유나를 상 앞에 앉히고 밥그릇을 건넸습니다. 유나는 숟가락을 들더니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죠.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유나의 미소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뿌듯했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저녁을 먹는 동안 유나는 계속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부장님이 저보고 일 잘한다고 칭찬하셨어요. 어머, 그래. 우리 유나 능력자니까 당연하지.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집안일 다 해주셔서 제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유나의 말에 저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래, 이래야 가족이지.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지. 하지만 그때 지우가 조용히 밥만 먹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저녁 식사 시간에 제잘제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아이인데 오늘은 유난히 말이 없었죠. 지우야, 왜 그래? 밥이 안 맞아? 제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더니 제 얼굴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앉은 엄마 유나를 힐끗 쳐다본 후 다시 고개를 숙였죠. 아니에요, 할머니. 맛있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유나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우가 오늘 학교에서 좀 피곤했나 봐요.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그럼 일찍 재워야겠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우에게 반찬을 더 올려줬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고 그 모습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밤 10시, 손주들이 잠든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유나와 민주는 방에서 쉬고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죠. 저는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 이렇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때 제 시선이 소파 옆 바구니에 머물렀습니다. 손주들이 학교에서 가져온 그림들이 담긴 바구니였죠.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바구니를 가까이 당겼습니다. 지우가 오늘 그림 그렸다고 했는데 한번 볼까? 바구니를 뒤적이던 중 두 장의 그림이 제 손에 잡혔습니다. 똑같이 우리 엄마라고 제목이 적혀 있는 그림이었죠. 저는 궁금해서 두 그림을 나란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는 환하게 웃는 여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예쁜 원피스를 입고 손에는 하트를 들고 있었죠. 그림 옆에는 지우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앞에서 웃는 엄마.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이고, 지우가 엄마 예쁘게 그렸네. 하지만 두 번째 그림을 본 순간 제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그림 속 여자는 화가 잔뜩 난 표정이었습니다. 눈썹이 치켜 올라가 있고 입은 삐뚤어져 있었죠. 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있었고 그림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 계실 때 화난 엄마. 저는 그림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9살 아이가 그린 그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명확한 대비였습니다. 할머니 앞에서 웃는 엄마와 할머니 없을 때 화난 엄마.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진정시켰죠. 아니야, 아니야. 아이들은 원래 상상력이 풍부하잖아. 그냥 재미로 그린 거겠지. 저는 그림을 다시 바구니에 넣고 차를 마저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그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앞에서 웃는 엄마. 할머니 없을 때 화난 엄마.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 작은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유나에 대한 첫 번째 의심. 그것은 아주 작은 씨앗에 불과했지만 곧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원래 화요일 오전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노인 체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제 허리가 조금 아팠습니다. 나이가 드니 몸이 말을 잘 안 들었거든요. 오늘은 그냥 쉬어야겠다. 저는 경로당에 가지 않기로 하고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유나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손주들은 학교와 어린이집에 갔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드라마를 보다가 광고 시간이 되자 저는 잠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죠. 그때였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유나의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가 집에 있었나? 저는 이상했습니다. 분명 출근하는 걸 봤는데요. 혹시 깜빡하고 뭘 놓고 가서 돌아온 건가 싶었죠. 그런데 유나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문을 노크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유나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시어머니, 그냥 잘해주는 척하면 되지 뭐. 재산만 넘어오면 그만이잖아. 유나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저는 복도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아마 친구 수진이었을 겁니다. 너 진짜 대단하다. 나 같으면 못 참겠어. 매일 시어머니 밥상 차려주고 비위 맞추고. 뭐 참을 만해. 어차피 나이 드신 분이 얼마나 더 사시겠어? 몇 년만 참으면 되는데. 저는 복도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유나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시어머니가 워낙 착하셔서 속이기도 쉬워. 내가 뭘 해도 다 좋아하시거든. 완전 호구지 뭐. 그래도 너 연기 진짜 잘한다. 나는 내가 시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착한 며느리인 줄 알았어. 연기지, 연기. 집에서는 정말 숨막혀 죽을 것 같아. 애들한테도 할머니 앞에서만 잘하라고 맨날 주고.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제 방으로 돌아왔죠. 문을 닫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잘못 들은 거야. 하지만 유나의 목소리는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그냥 잘해주는 척하면 되지 뭐. 재산만 넘어오면 그만이잖아. 완전 호구지 뭐.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유나가 다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다시 조용해진 집. 회사에 뭘 놓고 가서 돌아왔다가 다시 간 거구나. 저는 제 방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유나는 정말 나간 것 같았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더군요. TV에서는 드라마가 끝나고 다음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죠. 제가 정성껏 만들어둔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유나가 좋아한다며 만들었던 깻잎 장아찌, 멸치볶음, 계란찜. 이것들을 유나는 먹지도 않았겠구나. 저는 냉장고 문을 닫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빈 식탁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유나가 처음 왔을 때 두 손 모아 인사하던 모습, 제 손을 잡고 어머니 감사해요라고 했던 순간들, 아플 때 걱정해주던 눈빛,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재산 때문이었구나.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유나가 저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것을 원했다는 사실을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저는 남편이 남긴 재산을 잘 관리해 왔습니다. 강남의 작은 상가 건물 하나와 이 집, 그리고 예금이 조금 있었죠. 아들 민준에게는 나중에 다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그걸 빨리 차지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손주들이 집에 왔습니다. 할머니, 지우와 지훈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죠.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니,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 우리 지훈이 왔네. 하지만 제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우가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죠.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할머니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저는 억지로 웃으며 아이들에게 간식을 내왔습니다. 지우가 호떡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엄마가... 지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9살 아이의 눈빛에서 뭔가 불안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지우도 알고 있는 걸까? 엄마의 진짜 모습을? 그렇다면 어제 그린 그 2개의 그림도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녁 6시, 유나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유나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미소를 예전처럼 볼 수 없었죠. 저 미소도 거짓이었구나. 응, 왔니? 씻고 저녁 먹어.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유나에게 들킨 게 없는지 확인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녁상을 차리는 동안 유나는 방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놓으며 생각했죠. 지금 당장 따져 물어야 할까?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까? 저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유나는 여전히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 집에 오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었어.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밥을 먹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재산만 넘어오면 그만이잖아. 완전 호구지 뭐. 저는 이불을 덮어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제가 믿었던 며느리의 사랑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유나의 전화 통화를 들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평소처럼 웃으며 며느리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커다란 상처가 생겨 있었죠. 밥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유나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계속 모른 척 해야 하나?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용기를 내어 아들 민준에게 말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유나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유나는 아무렇지 않게 반찬을 먹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기, 며칠 전에 유나가 핸드폰을 놓고 가서 그때 전화가 와서 그 순간 유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유나가 저를 쳐다봤죠. 눈빛에 잠깐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어머니. 그때 제 친구 수진이가 전화했었죠? 제가 회사에서 다시 전화드렸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유나의 태도는 여전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입을 때려다가 멈칫했죠. 유나의 당당한 모습에
제가 오히려 위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걸까?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래서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아, 아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유나가 핸드폰 찾았나 해서. 저는 결국 말을 흐렸습니다. 민주는 네하고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유나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나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고 같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부엌으로 들어왔죠. 어머니, 제가 할게요. 유나가 다가와 설거지를 도와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나 옆에 서는 것조차 불편했습니다. 아니야, 유나. 내가 할게. 피곤하지? 어머니도 피곤하실 텐데요. 유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다정함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을 따로 불렀습니다. 민준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준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민준아, 엄마가 며칠 전에 유나 핸드폰으로 온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그날 들었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나가 친구 수진과 통화하면서 했던 말들, 저를 호구라고 했던 것, 재산 때문에 착한 척한다고 했던 것. 민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반응은 아니었죠.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거짓말하겠니? 분명히 들었어. 근데 엄마, 그건 좀. 유나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요. 3년 동안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민준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말을 안 믿는 거니? 믿는 게 아니라, 혹시 엄마가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유나가 친구한테 농담으로. 농담? 그게 농담처럼 들리니?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엄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유나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어때요?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엄마 편을 들어야지 왜 며느리 편만 드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만약 오해면 유나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민준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조차 제 말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래, 내 며느리가 더 중요하지. 엄마 말은 믿을 수 없고,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가라. 엄마 혼자 있고 싶다. 저는 민준을 방에서 내보냈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아들마저 내 편이 아니구나.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겉으로만 착한 척하고 아들은 제 말을 믿지 않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며느리를 너무 잘해준 게 잘못이었을까?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손주 지우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내일 할머니 앞에서 실수하지 마. 알았지? 유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죠. 유나가 지우를 앉혀놓고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거짓말하기 싫어. 지우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조심하는 거야. 할머니 기분 좋게 해드리는 거고. 알았지? 근데 엄마, 할머니한테 왜 그렇게 해야 돼? 할머니는 우리한테 잘해주시잖아. 지우야,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유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들한테까지 거짓말을 시키고 있었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싶었거든요. 동네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있는 김미숙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순자야. 이른 아침에 웬일이야? 그냥 머리 좀 식히려고. 저는 김미숙 아주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순자야,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김미숙 아주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미숙아,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유나의 전화 통화, 아들이 제 말을 믿지 않는 것, 지우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것까지. 김미숙 아주머니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순자야,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 근데 증거는 있어? 증거? 응. 전화 통화한 거 녹음이라도 했어?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같이 들었다든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 혼자 들었어. 그럼 증거가 없잖아. 유나가 발뺌하면 어쩔 건데? 김미숙 아주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유나의 진짜 모습을 들었지만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순자야, 내 말 들어. 일단은 조용히 지켜봐. 그리고 증거를 모아. 그래야 민준이도 널 믿을 거야. 증거를 어떻게 모아? 유나가 또 그런 행동을 하면 그때 녹음을 하든지 사진을 찍든지 해.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같이 보게 하든지. 김미숙 아주머니의 조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증거가 필요해. 그래야 민준이도 믿을 거야. 집으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요. 유나의 진짜 모습을 밝혀낼 거라고. 그날 오후 손주들이 집에 왔을 때 저는 지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랑 얘기 좀 하자. 네, 할머니. 지우는 조심스럽게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우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한테 할 말 없니? 지우는 잠깐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사실은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 거짓말쟁이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가 할머니 앞에서만 착하게 굴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안 계시면 엄마는 완전 달라요. 지우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손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들었던 것이 결코 오해가 아니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지우야, 천천히 말해봐. 할머니가 다 들어줄게. 저는 손녀의 작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죠. 할머니, 엄마는요, 할머니 앞에서만 착해요. 할머니가 안 계시면 완전 달라져요. 어떻게 다른데?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반찬들, 엄마가 쓰레기통에 버려요. 제가 봤어요. 지우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내가 만든 음식을 먹지도 않았구나. 그리고요, 할머니가 외출하시면 엄마는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할머니 욕을 해요. 늙은이가 뭘 안다고 그런 말도 하고. 지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엄마가 저한테도 맨날 말해요. 할머니 앞에서는 예쁘게 웃으라고, 할머니가 주는 건 다 받으라고, 할머니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고. 지우야, 할머니, 저 정말 거짓말하기 싫었어요. 근데 엄마가 안 들으면 혼내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우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죠. 지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가 다 알아. 괜찮아. 한참을 울던 지우가 제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도와드릴까요? 뭐, 엄마의 진짜 모습을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게요. 제가 뭐라도 할게요. 9살 아이의 진지한 눈빛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우야, 고마워. 하지만 넌 아직 어린데. 아니에요. 저 이제 9살이에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지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지만 든든한 동반자가 생긴 것입니다. 지우야, 그럼 할머니가 물어볼게. 엄마가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엄마는요, 할머니가 낮잠 주무실 때 친구들이랑 통화를 많이 해요. 거실에서 큰 소리로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다고. 그럼 빨리 재산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직접 듣는 것과 손녀를 통해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더 분노가 치밀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할머니가 외출하신 사이에 집에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때 들었는데 이 집 나중에 내 거니까라고 자랑했어요. 뭐라고? 네. 엄마 친구들이 집 정말 좋다고 하니까 엄마가 조금만 기다리면 다 내 거야라고 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직 제가 살아있는데 벌써 제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다니. 지우야,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땠니? 슬펐어요. 할머니는 우리한테 정말 잘해주시는데 엄마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우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겠다고. 그날 저녁 저는 지우와 약속을 했습니다. 지우야, 앞으로 엄마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할머니한테 말해줄래? 하지만 엄마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돼. 네, 할머니. 제가 조심할게요. 그리고 지우야,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지훈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동생은 아직 어려서 실수할 수 있거든. 알았어요, 할머니. 지우는 약속의 의미로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손녀의 작은 손가락과 제 손가락을 걸며 미소 지었죠. 이제 나도 혼자가 아니야. 며칠 후 지우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 뭔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우는 자기 방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죠. 이게 뭐니? 제 일기장이에요. 여기에 엄마가 했던 일들을 다 적어뒀어요. 저는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지우의 서툰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월 15일. 오늘 할머니가 시장에 가신 사이 엄마는 할머니가 만든 김치찌개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버렸다. 그리고 배달 음식을 시켜서 할머니가 만든 것처럼 그릇에 담았다. 4월 2일. 엄마가 친구랑 통화하면서 시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다고 했다. 그리고 웃으면서 곧 다 내 거야라고 했다. 5월 10일. 할머니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엄마는 할머니 앞에서만 걱정하는 척했다. 할머니가 낮잠 주무실 때 친구한테 전화해서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저는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9살 아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듣고 기록해왔다니. 지우야, 넌 언제부터 이걸 적었니? 작년 겨울부터요. 엄마가 너무 이상해서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었는데 자꾸 그러니까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우야, 이걸 왜 진작 할머니한테 말하지 않았니?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슬퍼하실까봐, 그리고 아빠가 화낼까봐 무서웠어요.
저는 손녀를 다시 한번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우야, 정말 고마워. 이게, 이게 바로 증거야. 저는 일기장을 들고 다시 한번 민준에게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유나가 샤워하는 동안 저는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이것 좀 봐. 저는 지우의 일기장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은 일기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별 생각 없던 표정이었는데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게 정말이에요? 지우가 직접 본 거고 들은 거야. 내 딸이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민주는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엄마, 근데 이건 아이가 쓴 거잖아요. 과장되거나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민준아,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내 딸이 몇 달 동안 이런 걸 기록할 정도면 그게 거짓말이겠니?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샤워를 마친 유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 무슨 얘기 하세요? 유나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손에 든 일기장을 보는 순간 유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이 일기장을 들어보이며 말했죠. 유나,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줄래? 그건 유나가 일기장을 보려고 다가왔지만 저는 먼저 가로막았습니다. 지우가 쓴 일기야. 내가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적혀 있지.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을 되찾고 억지 미소를 지었죠. 어머니, 그건 아이가 오해한 거예요. 제가 언제 오해? 몇 달 동안 기록한 게 오해야? 저는 일기장을 펼쳐 한 부분을 읽어주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몰래 집 서류를 보고 있었다. 할머니 이름이 적힌 종이었다. 이것도 오해니? 유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준이 아내를 바라봤죠. 유나, 정말 그런 적 있어? 아니에요. 그건 유나가 변명하려는 순간 지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우의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 다 봤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하는 짓들 다 봤다고요. 유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우야, 넌 지금 엄마는 할머니 앞에서만 착한 척해요. 할머니 안 계실 때는 완전 달라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속일 거예요? 지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녀가 얼마나 용기를 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민주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아내와 딸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유나, 이게 정말이야? 유나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죠.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유나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정말 저를 안 믿으시는 거예요? 9살 아이 말만 듣고 유나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연기를 알아볼 수 있었죠. 민주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유나, 근데 지우가 거짓말할 이유가 아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하잖아요. 제가 혹시 한두 번 짜증낸 걸 과장한 거예요. 어머니, 저 정말 억울해요. 유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3년 동안 어떻게 모셨는데요? 진짜 딸처럼 모셨잖아요. 그런데 왜 저를 의심하세요? 순간 저도 흔들릴 뻔했습니다. 유나의 연기는 그만큼 완벽했으니까요. 하지만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흔들리지 마세요.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유나,
그럼 내가 친구 수진이랑 통화할 때 한 말은 어떻게 설명할 거니? 시어머니는 호구다. 재산만 넘어오면 된다고 한 그 말은? 유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농담이었어요. 친구끼리 하는 그냥 농담? 그게 농담처럼 들리니?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음식을 버린 건 지우가 직접 봤다는데? 유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변명을 이어갔죠. 어머니, 그날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못 먹었어요. 미안하다고 말씀드려야 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랬다면서 지우 일기장에 다 적혀 있어. 민준이 일기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유나는 일기장을 보더니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지우야, 넌 왜 이런 걸 쓴 거야?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유나가 지우에게 소리를 지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진짜 모습이구나. 지우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똑바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나쁜 짓을 해서 쓴 거예요. 나는 거짓말 안 썼어요. 이해가 지금. 유나가 지우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민준이 막아섰습니다. 유나, 진정해. 아이한테 소리 지르지 마. 민준 씨도 제 편이 아니네요. 다들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유나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랫집 김미숙 아주머니였습니다. 순자야, 소리가 들려서 올라왔는데 무슨 일이야? 김미숙 아주머니는 분위기를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김미숙 아주머니를 보는 순간 결심했습니다. 미숙아, 잘 왔어. 내가 봤던 거 좀 말해줄래? 내가 봤던 거? 김미숙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 김미숙 아주머니에게 상담했던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사실 김미숙 아주머니는 제가 모르는 것들도 보고 있었죠. 미숙아, 내가 지난주에 나한테 했던 말, 유나에 대해서. 김미숙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나 사실 말하기 좀 그랬는데. 괜찮아. 다 말해줘. 김미숙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번 봤어. 유나 씨가 순자 내가 외출하면 현관문 열어두고 친구들 불러서 집 구경시켜주는 거. 유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었어. 이 집 나중에 다 내 거야라고 자랑하는 거. 나도 깜짝 놀랐어. 아줌마, 그건. 유나가 변명하려 했지만 김미숙 아주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야. 한 달 전에는 유나 씨가 전화 통화하는 거 들었어. 창문이 열려 있어서 우리 집까지 소리가 들렸거든. 빨리 늙은이가 돌아가셔야 되는데라고 했어. 그 말에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해, 민준아. 내가 순자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증거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야 말하는 거야. 유나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화를 냈죠. 다들 저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증거도 없이? 증거. 김미숙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나 그날 너무 이상해서 녹음했어. 여기다 있어. 김미숙 아주머니가 핸드폰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봤어. 생각보다 많더라. 조금만 기다리면 다 내 거야.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유나, 이게 정말 내 목소리야?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쓰던 일기장이 거기 있었죠. 민준아, 이것 좀 봐. 저는 일기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엄마가 시집 왔을 때 쓴 거야.
내 할머니한테 당했던 일들이 다 적혀 있지. 일기장에는 제가 며느리로서 겪었던 고통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또 저를 혼내셨다. 밥을 조금 짜게 했다고. 오늘도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허리가 아파도 쉴 수 없었다. 언젠가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며느리를 이렇게 대하지 않겠다. 민주는 일기장을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가 이런 고생을 하셨구나. 그래. 그래서 나는 며느리에게만큼은 잘해주려고 했어. 딸처럼 아끼려고 했지. 저는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유나, 너는 그걸 이용한 거야. 내가 착하니까, 내가 널 믿으니까 그걸 호구로 본 거지.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민준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유나, 정말이야? 엄마 재산 때문에 나랑 결혼한 거야? 유나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거실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나 가난하게 자랐어요. 돈 없어서 못 해본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민준 씨 집안이 부유하다는 걸 알았을 때 유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잘 살 수 있겠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를 속인 거야? 민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처음에는 연기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달라졌다고? 지금도 거짓말하는 거잖아.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들을 진정시키고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유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 3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날 생각한 적 있니?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유나, 내가 선택해. 이 집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어머니, 민준이 제 말을 막았습니다. 엄마, 그건 제가 결정할게요. 유나는 제 아내니까. 민준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유나, 우리 얘기 좀 하자. 방으로 가.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아 지우를 안아주었습니다. 지우야, 무서웠지? 아니요, 할머니. 저 괜찮아요. 지우는 씩씩하게 웃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김미숙 아주머니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순자야, 잘했어.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진 게 다행이야. 고마워, 미숙아. 내가 증거 녹음해 둔 거 정말 고마워.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준과 유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유나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엄마.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놀라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엄마 미안해요. 엄마 말을 진작 믿지 못해서. 그리고 엄마를 이렇게 아프게 한 사람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민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유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민준은 회사에서 늦게 들어왔죠. 지우와 지우는 부모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불안해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랑 아빠가 왜 안 나와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른들끼리 이야기할 게 있나 봐.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이틀 후 민준이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엄마, 유나, 그리고 애들까지 다 모여주세요. 우리 제대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저녁 7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유나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죠.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아,
미안한데 엄마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서. 이혼하는 거죠? 지우가 먼저 물었습니다. 민주는 놀라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어떻게, 다 알아요. 엄마가 잘못한 거 알아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유나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나는 엄마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지우야. 유나가 손을 뻗으려 했지만 지우는 피했습니다. 그 모습에 유나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민준이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이래요. 유나랑은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아이들 양육권은 제가 가질 거예요. 민준 씨, 유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양육권까지 뺏으려고요? 아이들은 제 자식이기도 해요. 유나, 당신이 아이들한테 거짓말하라고 강요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아이들을 맡겨요? 그건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는 안 그럴게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유나, 민준이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유나는 더욱 애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님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유나가 저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미쳤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님의 진심을 몰라봤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진심으로 반성하는 걸까? 그때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속지 마세요. 지우의 작은 속삭임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유나, 일어나.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이혼에 합의하고 조용히 떠나는 게 맞아. 아이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 어머님, 제발.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날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유나가 갑자기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난 겁니다. 어머님, 민준 씨, 제 변호사입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유나 씨를 대리하는 변호사 최석훈입니다. 민준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유나, 이게 무슨 짓이야? 어제까지만 해도 용서를 빌더니. 유나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 저도 생각해 봤어요. 왜 제가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죠? 3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일한 것도 저예요. 애들 키운 것도 저고요. 그런데 이혼하면서 아무것도 못 받고 나가라고요? 유나의 말투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진짜 모습이구나.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유나 씨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도 당연히 공동 양육이 되어야죠. 잠깐만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유나가 우리 엄마를 속이고 재산을 노렸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재산 분할이요? 그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대화 내용일 뿐이고 실제로 재산을 탈취한 건 아니잖아요. 변호사의 논리정연한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리석은 줄 아셨어요? 저도 준비한 게 있어요. 유나, 3년 동안 어머님 시중 들고 집안일하고 애들 키운 거 다 노동이에요. 그 대가는 받고 나갈 거예요. 유나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완전히 가면이 벗겨진 것입니다. 민준이 분노로 떨었습니다. 유나, 당신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어? 처음부터라니요.
어머님이 저를 몰아내려고 하니까 방어하는 거죠. 방어? 내가 먼저 우리를 속였잖아. 속였다는 증거가 있나요? 녹음 파일 하나로 뭘 증명할 건데요? 변호사가 거들었습니다. 일기장과 녹음 파일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아동의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웃의 증언도 정황 증거일 뿐이죠.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럴 수가. 법이 오히려 유나 편을 드는 거야? 며칠간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유나는 재산 분할로 집의 절반을 요구했고 양육권도 공동으로 가져가겠다고 주장했죠. 민주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나 씨 주장이 법적으로는 타당합니다. 민준의 변호사마저 그렇게 말했습니다. 3년간의 혼인 생활 동안 기여도를 무시할 수 없고 재산을 노렸다는 건 동기일 뿐 범죄는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협상하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재산 분할에 합의하시고. 민주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잘못 봤구나. 이렇게까지 철저한 사람일 줄은. 일주일 후 유나가 마지막 협박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그럼 재판 과정에서 이 집안의 모든 게 드러나겠죠. 뭐가 드러난다는 거니? 어머님의 재산 내역, 탈세 여부 아니면 민준 씨의 회사 기밀까지도요. 유나, 그건 협박이야.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 주장이에요.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었으니까요. 유나는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제 요구사항이 적혀 있어요. 3일 안에 답변 주세요. 안 그러면 법원에 제출할 거예요. 유나가 나간 후 저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집의 30%, 위자료 5천만 원, 양육비 매달 200만 원, 그리고 양육권 공동 행사. 이렇게까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선의를 이용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가족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제가 해결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준아, 미안하다. 엄마가 며느리를 제대로 못 봐서.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유나가 너무 치밀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유나에게 당할 수는 없어. 하지만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도 정의도 유나 편인 것만 같았습니다. 유나가 준 3일의 시간이 이틀 남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유나의 요구서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읽을수록 분노가 치밀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답답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야, 나야. 미숙이. 김미숙 아주머니였습니다. 문을 열자 김미숙 아주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죠. 순자야,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무슨 일이야, 미숙아? 순자, 너 당하는 거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본 것들, 들은 것들 전부 다 증언할 거야. 미숙아. 그런데 내가 이미 녹음 파일도 줬고, 그것뿐이 아니야. 나 더 많이 봤어. 김미숙 아주머니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나 지난 1년 동안 유나가 하는 행동들을 다 기록해뒀어. 날짜, 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미숙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 김미숙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유나가 친구들 불러서 집 구경시킬 때 나 창문 너머로 동영상을 찍었어.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응. 유나가 이 집 곧 내 거니까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까지 다 찍혔어.
저는 김미숙 아주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미숙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뭐가 고마워? 이웃끼리 당연한 거지. 나도 며느리한테 당해봐서 알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저는 즉시 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준아, 당장 집에 와. 중요한 증거가 생겼어. 1시간 후 민준이 변호사와 함께 집에 도착했습니다. 김미숙 아주머니는 자신이 기록한 수첩과 동영상을 모두 보여줬죠. 민준의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유나 씨의 계획적인 행동을 입증할 수 있어요. 정말요? 민준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특히 동영상 증거가 결정적이에요. 유나 씨가 아직 이혼하기 전인데도 내 집이라고 단정하며 재산을 이미 자기 것으로 여기는 모습이 명확하게 담겨 있거든요.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김미숙 씨의 목격 일지도 중요해요. 1년간 지속적으로 기록한 것이라 신빙성이 높습니다. 이것들을 조합하면 유나 씨의 악의적 의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구나. 다음 날 민주는 유나에게 연락했습니다. 유나, 마지막으로 얘기 좀 하자. 우리 집으로 와. 저녁 7시 유나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결정하셨나요? 유나의 목소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응, 결정했어. 민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우리 측 재산 분할 제안서야. 5%와 위자료 없음. 뭐라고요? 유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준 씨, 장난해요? 제가 30% 요구했잖아요. 내가 요구한 건 알아. 근데 우리는 5%도 많다고 생각해. 무슨 근거로? 그때 민준의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근거는 충분합니다. 유나 씨, 변호사는 김미숙 아주머니의 수첩과 동영상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이웃 김미숙 씨가 1년간 기록한 유나 씨의 행동 일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동영상 증거고요. 동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 집 곧 내 거니까 마음대로 할 거야. 시어머니는 얼마 못 사실 거고.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불법 촬영이에요. 공개된 공간에서 촬영한 거라 합법입니다. 민준의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로 유나 씨의 결혼 사기, 재산 편취 미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커녕 오히려 유나 씨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유나의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이건 클라이언트, 이건 상황이 좀 아니에요. 이건 조작이에요.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작이 아니에요, 엄마. 지우였습니다. 손에는 자신의 일기장을 들고 있었죠. 나도 증언할 거예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한 짓들 법원에 가서 다 말할 거예요. 지우야. 유나가 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우는 물러섰습니다. 엄마, 나 더 이상 거짓말 못해요. 할머니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때문에 나 매일 할머니한테 거짓말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유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나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클라이언트, 이 상황에서는 합의를 권유드립니다. 뭐라고요? 이 증거들로 재판 가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자녀의 증언까지 나오면 유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감쌌죠. 내가 이렇게까지. 긴 침묵 끝에
유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졌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 포기하겠어요. 위자료도 안 받을게요. 그 대신 유나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당연히 허락할게. 넌 아이들 엄마니까. 일주일 후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유나는 재산 분할 없이 양육비만 최소한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날 유나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가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유나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유나, 어머님.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도 힘들었겠지. 가난하게 자라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유나,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어. 진심으로 사람을 대해야 진짜 사랑을 받는 거야. 알아요. 이제야 알았어요.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떠나고 나서야 알 것 같아요. 그래도 넌 지훈이 엄마야. 아이들한테는 좋은 엄마가 되길 바란다. 네, 꼭 그럴게요. 유나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복도로 사라졌죠. 유나가 떠난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민준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엄마 말 안 믿어줘서 속상했지? 엄마, 죄송해요. 진작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괜찮아. 넌 아내를 믿고 싶었던 거잖아. 엄마는 이해해. 저는 민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너랑 지훈이랑 함께. 네, 엄마. 지우와 지훈이 저희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의 포옹에 저는 비로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평화가 찾아오는 거겠지. 유나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손주들 아침을 차렸고 민주는 회사에 다녀왔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온한 일상이었지만 저와 민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엄마, 진지 드세요. 응, 고맙다. 짧은 대화만 오갈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엄마를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었던 순간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내 편을 들어줬다면 이렇게까지 아프지는 않았을 텐데. 어느 날 저녁 지우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그래, 뭔데? 할머니, 아빠한테 화나세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아빠가 요즘 너무 슬퍼 보여요.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맨날 혼자 중얼거려요. 지우의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아빠를 용서 못 하시는 거예요? 지우야. 저는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도 잘 모르겠어. 용서하고 싶은데. 아직은 마음이 아파서. 할머니, 아빠도 엄마한테 속은 거예요. 아빠도 피해자라고요. 지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민준도 유나에게 속은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시집 왔을 때 찍은 사진들이 있었죠. 어린 민준을 안고 웃고 있는 제 모습, 민준이가 처음 걸음마를 하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사진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가 내 전부였는데 민준이를 위해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세월들. 그런데 나는 아들한테 뭘 바랐던 걸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아들이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랐던 것 뿐이었죠. 그런데 나는 아들을 너무 원망했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준아, 엄마랑 산책 좀 갈래? 민준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네, 네, 엄마. 가요. 우리는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무 서운했어. 엄마, 내가 엄마 말을 안 믿었을 때 정말 세상에 혼자인 것 같았어.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아니야. 넌 아내를 믿고 싶었던 거잖아. 엄마도 이해해. 저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아, 앞으로는 엄마를 좀 더 믿어줘. 엄마가 너를 해칠 리 없잖아. 네, 엄마.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민준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울면서 사과하는 45살 중년 남자. 하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민준아, 저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엄마가 용서할게. 천천히. 엄마, 민준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을 흘렸죠.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제 조금씩 아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매일 아침 제게 엄마 잘 주무셨어요? 라고 물었고 저는 응, 잘 잤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작은 대화들이 쌓이며 저희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죠. 민주는 퇴근 후에는 꼭 집에 와서 저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민준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외식할까요? 엄마 좋아하시는 한정식 집으로. 그래, 좋지. 식당에 가는 길에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오늘이 엄마 생신이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생일을 잊고 있었거든요. 어머, 엄마가 깜빡했네. 엄마가 힘드셔서 잊으신 거죠. 그래도 저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식당에 도착하자 지우와 지훈이가 박수를 치며 나왔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테이블에는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풍선도 달려 있었습니다. 어머, 언제 이런 걸 준비했니? 할머니 몰래 준비했어요.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촛불을 끄며 저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평화롭게 오래오래 함께 있게 해주세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도 저 잘할게요. 엄마한테 잘하는 아들 될게요. 민준아, 넌 이미 잘하고 있어. 아니에요. 저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천천히 노력할게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천천히 하자. 우리 시간 많잖아. 1년 후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민준과 손주들이 준비한 생일상 앞에 앉아 저는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유나에게 속았던 3년 진실이 밝혀지고 상처받았던 시간, 그리고 아들과 천천히 회복해온 1년.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가끔은 그때 일이 떠올라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민주는 변했습니다. 진짜로 변했어요. 매일 아침 제게 인사하고 저녁에는 꼭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말을 경청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했죠. 엄마, 소원 빌어요. 민준이 촛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촛불을 끄자 지우와 지훈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해요.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민준아. 저는 아들과 손주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심이 담긴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서로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로 한 우리. 이것이 우리가 찾은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희 가족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유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을 만났고 조금씩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주는 재혼하지 않고 저와 아이들과 함께 살았죠. 가끔 힘든 일이 있어도 이제는 서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과 함께 걸어가려는 노력이라는 것을. 68살의 저에게 찾아온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말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진심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상처도 시간과 노력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박순자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